미적분 어는 크게 4개 단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수열의 극한. 여기 이제 극한하고 급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말고 다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 들어있죠.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법이 있고 적분법이 있는 거예요. 적분법. 그래서 첫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 네 번째 단원. 이제 이게 이과의 경우에는 보통 요거 이제 한 학기에 끝내고, 문과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틀린데 1년 내에 보는 학교들, 1년 동안. 1년 동안 보는 학교들은 여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그 다음에 확통을 3학년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과 경우는 그런 학교 없고, 이과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미적분 2가죠. 미적 2. 학교에 따라서는 확통을 2학기 때 같이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틀려요. 재밌는 거는 매년 틀려, 매년. 어떤 학교가 이과가 기하학통을 2학기 때 했다가 또 다음에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또 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틀려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는 이번 방학 때는 이 미적분 언어를 한번 끝내는데, 우리가 끝내는 수준은 그냥 한번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고 생수학까지 한번 풀어서 우리가 시험 대비 갈 때는 바로 일품으로 갈 수 있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야. 오케이? 그럴 거니까. 대신에 선생님 예상에는 보통 친구들은 요거 미적분원 문제까지 다 풀어도 이제 2달 꽉 차게 잡는데, 선생님 느낌에는 2달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우리는. 조금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쉽게 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되는 대로 그 뒤에 스케줄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미적분원 시작할게요. 그러려면 먼저 이제 수열의 극한부터 해야 되는데, 수열은 했었지, 그치? 수열은 이제 우리가 수투 단원에 수열이 있어서 수를 이렇게 나열한 게 수열이라 했지, 그치? 그래서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게 있었고, 수열의 합 계산하는 방법, 시그마를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비 수열의 합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점화식도 조금 했었고, 그치?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그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극한이 뭐냐? 극한은 이런 거야. 우리 수열의 극한하면 AN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A1, A2, A3, A4 해가지고 이렇게 쭈쭈쭈쭈쭈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끝없이 영원히 가는데, 이 마지막이 없죠. 이 수들이 말이지 점점 어떻게 변해갈 거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수열의 극한인 거야. 극한. 한없이 이렇게 계속 수열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과연 이 수가 어떻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AN이 있는데 n분의 1이야. 그럼 A1은 뭐지? 1이죠. A2는 2분의 1이고요. 3는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지. 그럼 나중에 여기에 나열되는 수들이 어떤 수일 것이냐? 어떤 수일 것 같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나열될 수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주 되게 작아지지 않겠어? 1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10억분의 1, 1000억분의 1 뭐 이렇게 계속 커질 거란 말이지. 아주 작아지지 않겠냐 이거지. 그럼 작아지는데 음수는 될 수 있나요? 음수는 될 수가 없죠. 양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N이 n분의 1이고 n이 한없이 커질 때 n분의 1은 작아지는데 음수는 안 되고, 그치? 대신 엄청 작아지긴 할 거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해. 가까워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0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건 이제 한국어고 한국어. 이걸 이제 기호로 쓰면 n이 한없이 커진다. 이거 이렇게 써요. n이 한없이 커진다. 요게 이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요 기호를 우리가 우리말로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 무한대라는 말 들어봤지, 그렇지? 영어로 인피니티라고 그래. 인피니티. 자동차 이름 중에 인피니티가 있죠. 그게 그 뜻이야. 인피니티.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이렇게 생겼나 이거? 인피니티. 모르겠고. 이때 그러면 n분의 1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어떻게 쓴다? 이것도 화살표하고 0이라고 써요. 화살표랑 이퀄이랑은 틀린 거야. 오케이? 이퀄은 되었다. 똑같아졌다. 이런 뜻이고 화살표는 0을 향해 간다. 이런 뜻이야. 계속 0을 멈추지 않고 0을 향해 간다. 뭔 말인지 알겠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요런 기호를 쓰고 요걸 우리가 이제 수학 기호를 하나 만들어냈어. 리미트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열을 쓰는 거야. 수열을 n분의 1을 쓰는 거야. n분의 1은요. 여기 밑에다가 이 상태를 쓰는 거야. n이 무한히 커진다. 이러면 이게 n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런 뜻인 거야. 어디에 가까워지니?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0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써요. 읽을 때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리미트. 리미트는 요거 약자예요. 리미트의 약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퀄 0 이렇게 읽어요.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퀄 0 이렇게. 함수의 극한에서는 요거예요. 한번 보여줄게. 이 리미트가 무슨 뜻인지. 이 리미트 이렇게 써요. 보통 이렇게.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써요. 리미트. 이렇게 다 같은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라인은 여기를 맞춰줘. 라인은 여기를 맞춰. 여기에 A, N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조그맣게 오는데 여기 라인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사이즈보다 절반 사이즈로 요거의 절반 사이즈를 여기다 써줘. 이상하게 쓰면 어떻게 된다? 너는 왜 그렇게 쓰니? 수학을 어디서 배웠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이상하게 쓰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로그 같은 거 쓸 때도 쓰는 법을 강조하자는 거지. 로그 2의 3이 선생님이 이게 쓰기 싫더라. 이렇게 쓰긴 하는데 많이들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라인 가면. 통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쓰는 애들이 수학을 좀 더 잘하는 게 있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좀 더 잘해. 왜냐고? 이렇게 쓰면 산수를 덜 틀리거든. 이렇게 쓰면 나중에 산수가 이상해. 로그 2의 A가 나중에 가다가 로그의 2A가 된다니까. 이렇게. 쓰는 법이 있어요. 쓰는 법. 네. 여기 센터 라인하고 여기 분모하고 맞아줘야 돼. 이렇게 분모 짝대기랑. 알겠지? 요거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이건 뭘까요? 아직 안 배운 거야. 아직 안 배운 건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끼면. 인규야, 뭐가 될 것 같아? 2. 일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게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화살표는 되는 게 아니고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런 질문. 1에 가까워지면 2에 가까워지지 않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가까워지는 거랑 되는 거랑은 틀린 거야. 선생님 이거를 이제 가까워지는 거랑 되는 거랑 뭐가 틀리냐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 예를 자주 드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얘처럼 바꿔주세요 해서 연예인 사진을 들이밀었다고 치자. 선생님은 원빈이 참 잘생긴 것 같아. 그래서 원빈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해준다고.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해가지고
수술 받았다고 치자고. 원빈하고 똑같아지나? 아, 똑같아지지, 그치? 원빈하고 선생님은 좀 틀려요. 선생님 조금 더 커, 원빈보다. 원빈 좀 작아. 진짜야, 리얼이야. 이병헌이 선생님보다 조금 작아.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아지지가 않으니까 또 해달라고 했어. 다들 똑같지 않다는데요. 다르다는데요. 더 해주세요. 수술을 또 했어. 그럼 더 비슷해지겠지, 그치? 이렇게. 이 수술을, 얼굴을 고쳐가지고 계속 바꾼다고 해도 원빈하고 똑같아지진 않지만 계속 더 비슷해지겠지, 그치? 처음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수술을 무한히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이 화살표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 1에 간다는 건 1에 가까워진다는 거. 계속 수술을 해가지고 1이 돼가고 있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얼마 멈추지 않아. 지금도 커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무한대는요. 무한대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야.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야. 수가 아니야. 수가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사칙연산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건 숫자 끼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무한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약분해서 1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세야 될 거는 일단 이런 거예요. 이 무한대라는 거에 대한 개념, 느낌을 좀 알아야 되고, 이 무한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과연 이 값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 이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장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n분의 1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극한은 0이다. 이걸 이렇게 읽어요. 극한이 0이다. 극한 값이 0이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우리가 여기를 이해하는 가장 큰 하나의 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무한대라고 표기해. 이렇게 그냥 무한히 커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숫자에 한없이 이 값이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숫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려운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n분의 1은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렴. 이렇게. 얘는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거든. 계속 커지는 거거든.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발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발산한다. 이건 한자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인버전트인가 뭐 그래요. 디버전트 이렇게 돼요. 왜 기억이 안 나지? 도대체 영어 한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은 마이너스 1 n승이야. 근데 n에다가 수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A1, A2, A3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럼 A1은 마이너스 1, A2는 1, A3는 마이너스 1, A4는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 1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항의 넘버가 계속 커지게 되면 얘는 상태가 어떻게 되지? 무한히 커지나? 아니지. 그럼 뭐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나? 아니지. 얘는 계속 0은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 1에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또는 0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수렴일까 아닐까? 수렴이 아니에요.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라 그래. 오케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긴 있어요. 구체적인 말은 진동이라 그래. 진동. 오실레이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얘도 뭐다?
발산의 일종이다. 수렴하고 발산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뭐냐면 수렴은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면 수렴이야.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발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우리가 이 수열 단원 내에서 가장 개념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발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한대를 떠올리면 우리가 보통 우리 말로 망해요. 발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 발산? 발산은 무한대인데? 이렇게 연상을 하면 보통 우리가 시험을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오류가 많이 일어나. 잘 틀린다. 무슨 말이지?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에요. 발산에는 이렇게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절대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이런 애도 있어요.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음행무한대로 간 것들. 절대값이 커지는 발산이 있고 이렇게 특정 몇 개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열도 있는 그런 발산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발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려야 되는 거는 이쪽을 떠올리는 게 더 우리가 문제 풀 때 더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발산이라는 단어 들으면 진동 하나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 풀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무한대는 말이지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10억이 있다고 쳐보자. 10억이 있으면 이제 10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이자도 계속 적응을 하면 은행의 원금이 계속 늘어나지, 그렇지? 그 원금도 계속 늘어나면서 이자가 또 붙으면 또 이렇게 늘어나면서 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돈이 10억이면은 늘어나는 속도가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늘어난다고 치면 100억이 있으면 얼마씩 늘어나죠? 10억에 100만 원씩 늘어난다고 치면은 10억은 공이 8개인데 100만 원은 공이 6개니까 공 2개 빼는 거야. 100억이 있으면 얼마씩 늘어나? 한 달에 1억씩 늘어난다는 거지. 그러면은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어느 쪽이 더 빨라? 10억 있는 쪽이 빨라? 100억 있는 쪽이 빨라? 100억 있는 쪽이 더 빠르단 말이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기하급수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수학 용어예요. 이렇게 기하급수라는 게 있어. 등비수열의 학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만큼 빨리 늘어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건데 얘도 한없이 돈이 많아질 거고 얘도 돈이 많아질 거야. 한마디로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겠지만 얘네들이 둘 다 무한대긴 하지만 둘이 예를 들어 비교를 한다고 쳐보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10억 있어서 돈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100억 있어가지고 돈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어. 그럼 둘이 똑같은 부자야? 재산이 무한대니까? 비교하면은 100억 가진 사람은 엄청 기분 나쁘겠죠. 레벨로가 틀린데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한대에는 급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명히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이걸 생각해볼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이 있다고 쳐보자. 얘는 극한이 뭘까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n이 무한에 커지면 n제곱은 어떻게 될까? 상태가 발산. 어떻게 발산? 얘도 무한대가 되겠죠. 수가 계속 커지는 수를 제곱하면 더 커질 거 아니야. 걔는 뭐 수렴해? 그렇지 않아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기호로 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 그럼 얘네 똑같은 무한대야? 레벨로가 틀린다.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거라도 레벨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알아야 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리미트가 있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나누기 n제곱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그럼 이 결과가 뭐냐 이거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약분해서 1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제곱분 n은 n 약분해가지고 n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치? 근데 그게 극한이 뭐라고? 0이라고? 이 극한이 0이에요. n제곱분 n은 극한이 0이에요.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나중에 이 값을 알아보면 이게 0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지만 누가 레벨로가 높다?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레벨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가 커지는 속도라고 볼 수 있어. 속도. 수가 커지는 속도가 n제곱이 훨씬 빠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를 넣다 보면 언젠가는 밑에 놈의 자릿수랑 위에 놈의 자릿수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순간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위에 있는 게 100자릿수인데 밑에 있는 게 10,000자릿수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는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10,000자리인데 밑에 있는 건 뭐 10억자릿수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는 계속 커지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b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요번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리미트가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자. n분의 n제곱이 이 결과 뭘 것 같아?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지만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한대가 된다. 수렴하지 않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n이라고 해보자. 이건 극한이 뭘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이라는 수열을 생각해보자. n분의 n이라는 수열은 1이거든? 이 수열은 1이야.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1, 세 번째 항 1, 네 번째 항 1만 계속 나오는 수열이야.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는 계속 1이 되어버리겠죠. 그쵸? 이건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1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n분의 n은 극한이 1이라고. 그럼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 나왔으니까 수렴한 거야? 발산한 거야? 수렴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극한은 이런 종류의 극한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맨 위에 거랑 맨 아래에 나와. 시험에 나온다는 건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런 거 해보자고 그러면 자 n 더하기 1분의 n의 극한입니다. n 더하기 1분의 n의 극한.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n이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1 넣으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에요. 두 번째 항은 3분의 2야. 그치? 세 번째 항은 4분의 3이야. 100번째 항은 100분의 101분의 100이지, 그치? 10,000번째 항은 11,000분의 10,000이야. 10억번째 항은 10억 1분의 10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느낌이 어때? n분의 n의 극한은 1이었어. n 더하기 1분의 n의 극한은 뭘 것 같아? 1이에요. 똑같이. 오케이? 자, 이게 1이라는 수를 우리가 수열의 극한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유한 확정값이에요. 유한 확정값. 좀 어려운 용어죠. 그렇죠? 이건 이제 극한적인 용어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숫자, 상수. 상수는 유한 확정값. 유한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수다. 얘는 고정되어 있는 수고 지금 n은 어떻게 되고 있어? 무작정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유한 확정값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얘는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얘는 계속 커져버리는 거야. 그럼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어느 순간 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100이라도 마찬가지야. 100이 있고 얘가 쭉 커지고 있어. 쭉 커지면 어느 순간 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만이라도 마찬가지. 뭔 말이지? 상수면은 다 똑같아.
멈춰져 있는 유한 확정값 전부 다 똑같게 됩니다. 여기 뒤에 마이너스 100이 있어. 극한은 뭐가 된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유한 확정값은 무한대에 비하면 없는 건 0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극한이 1이 된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2n 마이너스 1. 요건 어떨까요? 여러분. 극한이 뭐가 될 것 같아요?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나중에 여기 있는 1하고 마이너스 1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결국 약분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이 되겠지, 그치?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수의 극한에서 하는 것들. 그러면 조금 바꿔볼까, 문제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2n제곱 플러스 3. 이거 어때요? 뭐가 될 것 같아? 선생님 n제곱도 있고 n도 있는데요? 그럼 얘 무한대고 얘 무한대인데요? 그럼 선생님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하지만 이 무한대랑 이 무한대랑은 레벨은가 틀리다. 그치? 얘가 제곱의 사이즈로 이제 엄청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1차 스케일로 커지는 무한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0이나 마찬가지야.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는 더더욱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2가 돼요. 이 극한은 2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자, n-1분의 n제곱 플러스 5. 요거 극한이 뭘까요? 이거 무한대. 오케이?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라 그래. 음의 무한대. 오케이? 반대로 n이 무한대로 가야 돼. 3n제곱 더하기 1분의 3n 플러스 1은 0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n제곱하고 n하고 비교하면 n제곱이 훨씬 레벨루가 높은 오케이? 이런 무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모가 확 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극한 나중에 0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 무한대의 느낌이에요. 무한대의 느낌. 오케이? 이건 느낌인 거고 느낌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극한은. 원래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느낄 수가 없는 애라고. 그렇잖아. 우리는 무한을 본 적이 없어. 무한을 우리가 접할 때가 없다고. 아이디어라는 거야. 되게 이상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정말 한계가 있어. 이거를 표현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의와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대학교 가서 하고 고등학교 때는 느낌으로 나가는 너 커진다는 건 이런 거야. 가까이 가는 건 이런 거야. 대충 넘어간다고. 오케이? 자세하게 개념적으로 파고들려면 되게 어려운 건데 느낌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원래 고등학교에서도 그 정도밖에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문제 푸는데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느낌이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무한대라는 느낌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뿐만 아니라 n분의 여기가 a는 상수야. a는 상수 해버리면 이게 이제 극한이 0이 된다는 게 우리가 여기 극한 개념의 시작이라 되겠죠. 요걸 이용하면 우리가 극한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2n제곱 더하기 3을 우리가 극한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수학 책에서는 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다시 한번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여기는 1 되고요. 두 번째는 n분의 1 되고요. 세 번째는
n제곱분의 1이 되죠.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n제곱분의 3이 돼요. 자, 요거 극한이 뭘까? 0이에요. 0. 분모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렇지? 아까보다 더 빨리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아까보다 더 빨리 0이 돼. 0이 된다는 게 더 빨리 0에 가까워져. 쫙 가라.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 극한이 뭐가 될까? 0. 여기는 극한이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분모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분자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요게 서술형 풀이에요. 서술형 풀이. 오케이? 근데 우리는 무한대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무한대마다 레벨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는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뭐야?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럼 n제곱분의 2n제곱이니까 이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어떤 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데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해볼까? 4의 n승분에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느낌을 좀 알아야 됩니다. 느낌. n이 커지면 2의 n승은 어떻게 될까? 무한히 커지겠죠? 그쵸? 3의 n승도 무한히 커지게 되고 4의 n승도 무한히 커지게 될 거야. 근데 하지만 말이지 2의 n승, 3의 n승, 4의 n승은 전부 다 이 무한대로 가는 레벨로가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사이즈로 증가하는 거야. 얘는 2, 4, 8, 16, 30, 64 이렇게 가고 얘는 3, 9, 27, 81, 243 이렇게 가죠. 그렇죠? 한번 비교해볼까? 2는 2, 4, 8, 16, 32, 64 이제 128이네요. 3, 9, 27, 81, 244 여기까지만 할게. 2의 n승이라는 수열이며 하나, 둘, 셋, 네 번째 수가 돼야지 비로소 두 자릿수가 된다. 오케이? 3의 n승이라는 수열은 벌써 세 번째부터 두 자릿수가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2의 n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되면 세 자릿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3의 n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되면 벌써 세 자릿수가 된다. 느낌이 와? 2의 n승하고 3의 n승은 자릿수가 늘어나는 스피드가 틀려요. 3의 n승이 월등하게 빨라. 3의 n승보다 4의 n승이 또 훨씬 더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의 n승분의 2의 n승을 하면 극한이 뭐가 된다? 0이 돼버려요. 이게 극한. 얘가 늘어나는 속도가 얘보다 엄청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도 똑같아. 얼마 안 나도. 차이가 얼마 안 나게 한번 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1의 n승 엄청 빨리 증가하겠네. 100의 n승이 있어. 얘도 빨리 증가할 것 같은데? 근데 n이 한없이 커지면 무작정 커지면 계속 커지면 어느 순간부터 자릿수가 확 틀리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가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안 날수록 더더욱 더 그렇게 되죠. 이게 극한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0이 돼요. 이게 극한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요거는 101분의 100이니까 n승, n승 바깥을 묶어내면은 뭔가 뭐 k의 n승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이 k는 1보다 커 작아? 작아. 조금 작아. 101분의 100이잖아. 조금 작아. 10,000분의 1000 이런 거에도
조금 작아. 1억 분의 뭐 9,999 이거 조금 작단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뭐가 된다? 극한은 0이 돼버린다. K가 1보다 만약에 작다. 반대로 뒤집어지면 무한대가 되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수학책 이제 해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분모 분자를 이게 따로따로 써요.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분의 3의 n승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방법을 써요. 여기는 이제 4의 n승분의 2의 n승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의 n승, 여기 4분의 2의 n승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푸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 너네 느낌을 가져야 된다. 보자마자 알아야 돼 이런 건 사실. 뭐야 이거? 3회인승, 2회인승, 4회인승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데 뭐 0이겠네? 무한대분에 없는 거겠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느낌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설을 자꾸 외워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자꾸 이런 의구심이 든다. 내 직관적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해설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 답이 나오잖아. 근데 내 직관이 실질적으로 매치가 안 되면 나는 신기하네. 이게 답이 0이 아닐 것 같은데 0이 나오네. 이런 자꾸 이제 틀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좀 핀트가 조금씩 어긋나요. 내가 찍는 게 틀리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알잖아. 수학 문제를 풀려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답이 예측된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야지 답을 맞출 확률이 올라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다 생각할 땐 답이 2개인 것 같아. 근데 풀다 보니까 3개 나왔어. 왜 3개 나왔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엔 찍잖아. 그리고 3개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틀린 데는 없고 3개라고 할까? 2개라고 할까? 느낌대로 할까? 내 풀이대로 할까? 헤매잖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에 대한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이제 수열의 극한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느낌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처음 접하잖아. 그렇지? 처음에 접할 때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혀놔야 돼. 안 그러면은 계속 뭔가 내가 수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거 한다고 뭐 현실에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거기 이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책에 있는 거.